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패션에서 인드립니다. 오늘은 그 집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인테리어라고 크게 할 게 없는 게 전셋집이고 해서 제가 뭐 벽지를 바른다거나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고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부터 조금씩 모았던 가구들을 옮겨놓기도 했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예쁘다고 생각하는 가구들을 많이 모아서 빈티지한 가구 가게라는 컨셉하에 집을 좀 꾸며봤습니다. 아마 인테리어보다는 그런 가구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어떤 성향 같기도 합니다. 정보를 수집해서 구매할 때 오는 좀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카피캣이라고 하죠. 되게 유명한 디자인들을 도용하는 거죠. 일종 도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내놓는 그런 카피캣 브랜드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서 오리지널 가구를 사고 싶었고, 요즘 그런 카피캣 브랜드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면서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오리지널을 쓰는 사람들이 멍청하다라는 일부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디자인 저작권의 가치를 좀 존중할 때 이러한 디자인 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제 제 소득 수준에는 아무래도 이제 새 거를 사는 것보다는 빈티지를 사는 게 더 제 수준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빈티지 가구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은 일단 7평수 12평짜리 원룸이고요. 그 원룸 중에도 나름 공간을 제가 나눴는데 여기는 이제 거실입니다. 비코 마지스트레티라는 디자이너가 74년인가 이제 디자인한 쇼파고, 카시나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탈리아의 그 가구 브랜드에서 제작된 겁니다. 이거는 오리지널 패브릭이고 구매하고 나서도 며칠은 약간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너무 쇼파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냥 가죽으로 사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금 저희 집에서는 특색 있는 가구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고, 일단은 너무 편합니다. 여기 소파에서도 자도 될 정도로 너무 편하고, 이렇게 등받이 부분을 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하고요. 이렇게 접어가지고 앉으면 또 이제 등 쪽에 받침대가 돼가지고 뭐 편하더라고요. 모델 이정철 씨가 그때 와인 엄청 먹고 여기서 이제 자고 왔는데 뭐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개해드릴 가구는 요 소파 테이블입니다. 로널드 슈너트라는 디자이너가 크너트라는 독일 가구 회사를 위해서 이제 디자인한 프로펠러 커피 테이블입니다. 약간 나루토에서 나올 것 같은 문양이긴 한데, 이게 이제 프로펠러를 상징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 노구치 커피 테이블이 제일 유명한데 뭐 물론 비싸기도 하고 훌륭한 디자인이지만 너무 뻔한 것 같아서 특이한 걸로 제가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사실 뭐 이 의자는 워낙 유명해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할 필요는 없겠고, 그 허먼 밀러에서 나온 임스 체어입니다. 이게 아마 RAR이라고 해서 핸들 의자, 파이버글라스로 되어 있는 거고 1세대는 아닙니다. 마라론가 소파가 2인 소파라서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3인까지 앉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일 좋아해 주시는 부분이 요 카페트입니다. 카페트. 이건 이제 모로칸 빈티지 카페트고, 제가 정말 한 달 동안 어떤 디자인의 카페트를 깔까 고민해가지고 이베이에서 정말 디깅을 많이 하다가 고른 카페트입니다. 보면 이제 뭐 민트색, 주황색, 핑크색,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있는 거의 모든 가구들의 색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하고 있고, 이 카페트가 아무리 빈티지라도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풀었는데 온몸에서 막 두드러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세탁 업체에 몇 번 보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고 예쁘고 빈티지 카페트를 사고 싶으면 그냥 저기 지금 서촌에 있는 엉글레 마우스에 가셔서 사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이건 뭐 워낙 유명하죠. 아르테메떼 톨로메오 바스쿨란테 테라. 이거 만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거 이제 잘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밤이 되면 이 형광등을 안 켜고 이런 조명들을 다 켜고 있는데 그게 더 좋더라고요. 아늑해 보이고. 이 톨로메오라는 뜻이 그 어떤 천체 균형 이런 거를 좀 내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죠. 프톨레마우스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이런 뭐 양피지 가시라든가 뭐 알루미늄 이런 걸로 내구성도 좋고 워낙 튼튼하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새 거를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식사를 하는 곳, 제가 이제 밥을 먹는 곳이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임스가 디자인한 컨트랙트 테이블인데, 요거 이제 제조사는 허먼 밀러가 아니고 비트라입니다. 상태가 정말 좋아요. 이건 상태가 정말 좋아서 정품 새 거가 한 200만 원 정도 하는데 저는 되게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임스 테이블을 안 쓰려고 다양한 거를 찾아봤는데 기존에 갖고 있는 가구들 중에서 이거만하게 잘 어울리는 게 없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진짜로 죽어도 그 동그란 임스 테이블은 워낙 이제 카피캣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좀 구매를 안 하려고 피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정품이고 당당하면 되지만 이미지 소비가 너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네모난 모양의 컨트랙트 테이블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는 가장 최근에 산 의자인데, 식탁 의자로 뭘 사야 될까 정말 고민하다가 결국 고른 와일드 스페어스사의 SE68이라는 의자입니다. 요 뒷모습이 너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이쁘더라고요. 보면 전신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앉아봤는데 너무 편하기도 하고 저희 집하고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정품 같은 경우는 이런데 다 이제 스티커, 정품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티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런데 이런 상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예민한 사람은 또 이렇게 애초에 상처가 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좀 덜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제 샀지만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카이 크리스티안센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일명 다이닝 제트체어라고 해서 팔걸이 부분이 Z자로 되어 있는 모델이고, 정식 명칭은 모델 40이라고 합니다. 뒷모습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뒷모습이 예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된 의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산이 안 되는 브라질산 로즈우드를 쓰고 있다고요. 색깔이 지금 현행에 나오는 제품들에 비해서 특이한 점이 확실히 있고 좀 고급스럽고 확실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도 아르테미테 건데, 미코노스라는 국내에서는 진짜 완전히 비주류인 그런 모델입니다. 불을 켜면 이렇게 되는데 뭔가 밝았기도 하고 우주 잠수정 같기도 하고 특이하면서도 너무 튀지 않아가지고 되게 만족하는 제품 중 하나인데, 제가 이제 플러스에서 나오는 글루볼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사려고 했어요. 그거를 예전부터 난 독립하면 그걸 사야지 하면서 이제 동그란 조명에 대한 뭔가 니즈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고 제가 더 이상 이제 가구에 큰 돈을 투자를 못할 때여서, 요게 이제 이것도 워낙 비싼데 이것도 정가는 300만 원이 넘지만 정말 제가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좋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되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구를 통해서 침실과 거실을 좀 분리해주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워낙 유명하죠. USM이고, 요거는 보비 트롤리라는 이름으로 유명한 디자인이고, 조 콜롬보라는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 제품입니다. 이것도 빈티지고 이태리 브랜드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비아페 플라스틱, 거기서 이제 생산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USM이고 진짜 수납 가구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이것만한 게 없긴 해요. 워낙 이것도 카피캣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사실 유혹이 있긴 하죠. 좀 더 싼 걸 사볼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근데 실물로 보면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보색 이런 것들이 USM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하나? 하고, 이런 문 같은 경우도 USM은 이렇게 천천히 닫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럽죠, 사실. 물론 이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그것이 USM의 카피캣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카피캣 브랜드들과 차별된 어떤 감성적인 지점이 분명히 있고 성능적인 지점도 분명히 있다. 뭐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곳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죠. 디터람스가 디자인한 브라운사의 SK55라는 턴테이블 겸 스피커입니다. 제가 이걸 구매한 거는 이제 디자인적인 이유도 있죠. 디자인 진짜 너무 예쁘죠. 이게 일명 백설공주관이라고 해가지고 속이 보이는 백설공주가 누워있는 관 같다 라고 했습니다. 백설공주관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진공관 앰프도 안에 들어가 있고 스피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들어있는 일체형이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었고, 독일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디터럼스 3라는 되게 유명한 분들이 두 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해외에서 사면 이 턴테이블 돌아가는 속도가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음향이 엄청 좋냐? 그러면 당연히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감성으로 쓰는 거고 그래도 특유의 뭐 감성이 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P를 보관하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빈티지인데 플라스틱 가구로 되게 유명한 카르텔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기념비적인 제품이죠. 원래는 이제 잡지를 꽂아놓는 용인데 저는 이제 LP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빈티지입니다. 이것도 빈티지고 이거는 진짜 아예 처음 들어본 북유럽 브랜드의 빈티지 가구입니다. 원목이고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로즈우드로 만들어진 거고 별거 아닌데 아직도 이쁘고 이게 원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 원목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침대고 무인양품에서 구매를 했고 요거 이제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샀는데 썰타에서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매트리스 좀 중요해가지고 좋은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썰타 거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잡다한 거를 모아두는 공간인데 이러한 뭐 와인 바스켓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을 용도로 산 아르텍의 바 스툴이고요. 정식 명칭은 스툴 64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가가 110만원 정도가 넘는데 저는 굉장히 좋은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이 아르텍의 스툴 시리즈가 굉장히 비싸요. 왜 이렇게 비쌀까를 이제 제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 스툴 디자인이 너무 깨끗하고 평범해서 이 이상의 스툴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의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다리가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90도로 휘는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알바 알토가 디자인한 아르텍의 스툴 시리즈들은 나무를 이렇게 90도로 휘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학적으로도 그리고 공학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론님이 사주신 포테이토 칩인데 제가 이걸 버리지 않고 이렇게 꽃병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제 돈 주고 샀는데 가장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욕을 많이 먹은 제품입니다. 프리츠 한센의 시리즈 7 체어고 워낙 유명하죠. 이거는 모던 가구 디자인에 굉장히 한 획을 그은 유명한 디자인인데 이거는 이제 바 체어예요. 바 체어. 근데 집에 바가 없는데 도대체 이걸 왜 샀냐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냥 예뻐서 샀습니다. 예뻐서 샀고 아르헨 야콥센이 디자인한 거고 이 여성의 몸을 상징하고 뭐 그런 유랑 곡선도 유명하지만 이 옆에 한 합판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디자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앉아서 이제 인왕산을 보겠다는 핑계로 구매를 했지만 통창이라서 너무 더워서 그러지는 잘 못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저는 만족합니다. 나중에 또 뭐 바가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마지막 가구. 저희 집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남자 손님들이 가장 탐내하는 가구 중 하나죠. 이것도 USM에서 나온 삼각형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각진 부분에 들어가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이 부분에는 이런 조명도 넣어놓으면 진짜 작업실 같고 팬시해 보여가지고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오리지널리티가 갖고 있는 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피 제품들에서는 갖지 못하는 원자재의 고급스러움이라든가 마감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좋은 가격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해서 가구를 출시하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나 젊은 브랜드들도 많으니까 카피캣 브랜드에 대한 관심을 그쪽으로 쏟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군가는 감성값, 디자인값이라고 폄하하는 이 디자인 산업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의 가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가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비싼 시간을 써가면서 디자인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그렇게 나온 결과물로 몇십 년 동안 누군가에게는 행복을 주는 가구가 나올 수 있고 옷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카피를 하는 모든 행위들은 좀 평가절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디자인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집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